안녕하세요. 닥터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매일 챙겨 드시는 유산균, 그 중에서도 이럴 때는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는 위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균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특정 증상이 나타나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와 의학적인 근거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복부팽만, 잦은 가스, 설사 증상이 심할 때 유산균을 처음 섭취할 때 잠깐 복부가 더부룩하거나 방귀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게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장내 균형이 오히려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장에 살고 있던 균과 새로 들어온 유산균이 균 싸움을 벌이면서 가스가 폭발적으로 생기거나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섭취를 중단하고 하루 이틀 쉬어보세요. 증상이 가라앉으면 그 제품이 본인 장 환경에 안 맞았던 겁니다. 균주를 바꾸거나 함량을 줄여서 다시 시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2. 발열이나 몸살 증상이 나타날 때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입니다. 면역력이 심하게 떨어져 있는 사람의 경우 드물지만 이 유산균이 장벽을 통과해 혈액으로 들어가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중증 환자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유산균 섭취 후 발열과 폐혈증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균을 먹은 후 갑자기 열이 나거나 근육통, 오한, 몸살 같은 전신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 장 질환이 있거나 수술 직후라면 유산균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 3.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때 유산균 자체나 제품 안에 포함된 부영제, 유당, 옥수수 전분 등의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피부에 두드러기, 가려움, 입술 붓기, 기침,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생긴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가루형 유산균 제품은 맛을 내기 위해 여러 성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분들은 이런 부작용이 더 잘 나타납니다. 이 경우엔 성분이 단순한 캡슐형 제품으로 바꾸거나 의사에게 알레르기 테스트를 받는 게 안전합니다. 4. 변비가 오히려 심해질 때 유산균을 먹으면 배변이 원활해질 거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변이 더 붓거나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섭취 중인 유산균 균주가 장 운동을 느리게 만드는 타입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식이섬유나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유산균만 먹었을 때 균이 장에 머물며 수분을 더 흡수시켜 변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유산균을 잠시 끊고 물과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그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균주 비피도박테리움 계열 등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유산균 복용 후 피곤함, 두통, 기분 저하가 생길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먹었더니 피곤하다, 두통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장-내 주권 -BRAIN 엑서스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바꾸면서 신경 전달 물질, 예를 들어 세로토닌의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장내 독소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면 몸이 피곤하거나 두통, 집중력 저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며칠 내로 사라지지만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중단이 필요합니다. 몸이 새로운 장내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6.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면역 억제제 복용자, 인공심장 판막 보유자, 장 누수증후 글리키컷,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장벽 손상 질환자는 유산균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유산균이 장벽을 뚫고 혈액으로 침투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겐 거의 없는 일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 상담 후에만 섭취해야 합니다. 7. 유산균이 효과가 전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유산균을 먹고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것도 일종의 신호입니다.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변화시켜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3개월 이상 먹었는데 변비, 설사, 피부 트러블, 소화불량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 균주가 본인과 맞지 않거나 이미 장내 유익균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단순히 제품을 바꾸기보다 식습관 개선 식이섬유 섭취, 물 섭취로 장 환경을 먼저 조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오늘 정리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복부팽만, 설사, 가스가 심하면 중단. 발열, 몸살 증상은 즉시 병원 방문.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면 중단. 변비가 심해지면 일시 중단 후 조정. 피로, 두통, 기분 저하가 2주 이상 지속되면 중단. 면역 저하, 장질 환자는 의사 상담 필수. 효과가 전혀 없으면 무리해서 계속 먹지 말 것. 유산균은 분명히 좋은 영양제입니다. 하지만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